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모세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경쟁자와 점심을 먹어라 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갈매나무 출판사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책의 10%만 허락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10%의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구성은 1부에서 9부로 나뉘어지는데요. 쪽수를 맞추려니 2부 리더십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 부분이 마음에 드셨다면 나중에 구매 후 완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왜 경쟁자와 점심을 먹어야 할까? 이 책은 당신을 부자로 혹은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이 똑똑하고 야망도 있다면 직장과 일상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 당신의 경쟁자와 점심을 먹어라는 기적적인 변신이나 폭발적인 인기, 삶을 바꾸는 깨달음을 깨하지 않는다. 당신을 순식간에 경영의 기재나 유일한 세일즈맨으로 바꿔주는 책은 세상에 없다. 이 책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조금 더 편하고 즐겁게 만들고자 한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4차선 고속도로가 될지 비포장 산길이 될지는 작은 이점을 취하고 함정을 피하는 당신의 능력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체스 시합도 그렇지만 사업 역시 신의 한 수로 결판나는 경우는 드물다. 오류를 피하고 작은 이점을 쌓아나간 결과로서 비로소 승리와 성공이 찾아온다. 이 책은 당신에게 이점을 쌓고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나는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글을 쓰고자 했다. 이 책은 똑똑하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사전 정보는 별로 없는 독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인 얘기나 설교는 거의 없다. 때로 냉소적으로 현실을 언급하긴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단히 긍정적이다. 당신이 이 책을 친근하고 쉽게 읽어주었으면 한다. 나는 엄격한 틀에 따라 이 책을 서술하지 않았다. 여기 등장하는 규칙들은 내 관찰의 결과로 나왔으며 그 구체성의 수준 역시 제각각이다. 모든 규칙은 서로 독립적이고 각기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이 책을 소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내려갈 필요는 없다. 넓은 범위에 걸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한두 장을 읽은 후 잠시 멈추고 내용을 흡수할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메모를 하면서 읽어도 유익할 것이다. 이 책은 경영 이론서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유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리더십, 시간관리, 협상, 동기부여 등의 주제는 여러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 내가 새로운 경제 경영서를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다른 경제 경영서와 비교해 형태와 내용이 상당히 다르긴 해도 사업과 경영에 필요한 조언을 담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책 전체에 걸쳐 다양한 사업 현장에서 겪은 일화와 지침,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때로는 섬뜩한 사례들과 불평불만, 오래된 상식, 실용적 제안 등이 등장한다. 현실적인 조언도 있지만 간혹 직관에 반대되는 조언 역시 나올 것이다. 리더십, 협상, 동기부여, 시간관리, 물물교환, 직원 채용, 개인적 성장, 세일즈, 마케팅 등 주제 또한 다양하게 망라하다. 이 책에 최신 경향은 없다. 이론도 없다. 현실 속의 사업 경험과 관찰 결과를 진솔하게 전달할 뿐이다. 나는 이 지식을 오랜 세월에 걸쳐 뼈저리게 학습했다. 30여 년 전 학교를 중퇴하고 나이 15세 사업을 시작한 입장이므로 이 책은 아웃사이더의 시각을 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시 나는 경험도 돈도 교육받은 것도 없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뛰어든 창업은 짐작하다시피 쉽지 않았다. 지금 내 모습도 독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지 모르겠다. 나는 가족을 중심에 두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엄청난 권력을 지닌 경영의 기재는 못 된다. 하지만 현장에 참여해서 익힌 내 지식은 경영대학원 교과 과정에 없는 것을 알려준다. 살아남기 위해 배우게 된 인간 본성, 리더십, 마케팅과 세일즈 방법 등이 그것이다. 기존 상식이 공격당하고 관료주의가 비판받으며 고객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기업이 질타받는 내용 또한 이어질 것이다. 이 책은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경영인으로서 내 정신 상태를 의심하도록 만들지도 모른다. 사업은 중독성이 있다. 다른 중독들이 그렇듯 삶은 자칫 불균형하고 집착적으로 이끌 수 있다.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언들을 담아보았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무렵에 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조언들이다. 오늘날엔 최신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 덕분에 창업이 무척 쉬워졌다. 누구든 최소 비용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불황으로 감원 대상이 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창업을 한다. 과거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사업가가 되는 것과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아무리 최첨단 경영 도구가 갖춰졌다 해도 변함없이 강조되는 덕목들이 있다. 비전, 계획, 리더십,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 시장과 세일즈에 대한 지식, 가감성, 인내 등이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배워서는 얻을 수 없는 타고나야 하는 자질도 있다. 능력을 증명하려는 욕구,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모험가 정신이 그것이다.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목표인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지를 물어봐라.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을 찾아야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공에 이르렀을 때 다시 이 책을 들춰보며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떠올려준다면 좋겠다. 인트로. 군대식의 통제 리더십은 사업 환경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군 지휘관이 그렇듯 경영 리더 역시 임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임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면 지향점이라는 말로 대신하자.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리더 역할을 할 수 없다. 리더십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만큼이나 당신이 어떤 사람이 아닌가와도 관련된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훌륭한 리더는 모두 훌륭한 인물이었다. 열정적이고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가식이 없고 쉬운 말을 사용하고 목표가 명확했다. 이런 자질 외에 성공적인 리더십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바로 의사소통과 열정이다. 팀의 목적에 대해 열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려한 연설은 필요 없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향점을 향해 헌신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라. 지금 하는 일에 열정을 느낄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찾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2부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의 비밀을 알려주려 한다. 하지만 없는 열정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줄 수는 없다. 그건 당신 몫이다. 2부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의 비밀. 왜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리더가 되어라. 사업, 목표, 꿈.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이다.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친절하고 명료하게 의사소통하라. 필요한 일을 하라. 일이 되도록 오늘 당장 되도록 하라.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라. 모범을 보여라. 핑계는 가감히 문 밖에 버려야 한다. 누가 책임자인가? 진정한 책임자는 긍정적이고 부지런하다. 상황을 잘 알고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때로는 가감하고 때로는 조심스럽다. 진지하지만 도전을 즐긴다. 남들의 마음을 잘 읽고 공감해준다. 현실적이면서도 꿈을 꾸는 사람이다. 리더십 기술을 부지런히 연마하라.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다. 재능은 시합에서 승리하게 한다. 하지만 협동과 지식은 챔피언이 되도록 한다. 팀을 이끄는 일은 쉽지 않다. 팀 구성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그렇다. 팀원들은 돈이라는 보상 외에도 인정과 칭찬, 존중, 잘 수립된 계획을 원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움직이는 팀에 참여하고 싶어한다. 이를 통해 소속감과 성취감을 얻으려는 것이다. 팀의 행복도와 만족도는 팀이 올리는 수입과 밀접히 관련된다. 팀 내의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리더십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훌륭한 학습 자료들을 찾아보라.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 당신의 리더십이 팀의 행동과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늘 기억해 두자. 팁. 리더십의 목적은 못하는 사람이 잘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한층 더 잘하도록 돕는 것이다. 짐 론, 미국 기업인. 훌륭한 리더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리더처럼 보이고 행동하고 생각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팀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라.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을 더럽히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라. 전투 현장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면 감동도 모범도 없다. 위험을 무릅쓴 리더 뒤에는 저절로 팀원들이 따라온다. 침착성을 잃지 말라. 앞을 가로막는 도전들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처 방안은 마련할 수 있다. 침착한 대처야말로 리더십의 강력한 모범으로서 오래 기억된다. 의사소통 기술을 갈고 닦아라. 문제를 축소시켜 말하거나 불분명한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유의하라. 사람들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리더의 지휘를 따를 것이다.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쉽게 설명한다면 오해의 여지가 사라진다. 훌륭한 리더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리더십이 타격을 잇는 순간. 약속은 리더십의 전부이다.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부정적인 메시지는 없다.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어긴다면 리더십이 타격을 입는다. 쉽게 약속하지 말라. 충분한 시간이 없으면 장담하지 않는 편이 낫다. 자신이 없을 때는 금요일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확실히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 약속할 때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핑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핑계는 약속을 어긴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일 크고 작은 약속을 하게 된다. 크든 작든 약속은 다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의 신뢰도와 명성에 금이 간다. 지킬 수 없을 것 같으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라. 상대는 이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여건이 된다면 일정을 변경해 줄 것이다. 단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한다. 마감을 20분 앞두고 연락한다면 결국 약속을 어긴 셈이 된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면 일이 잘 진행된다. 가족, 친구, 동료, 고객 등 모두가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평가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팁. 모범은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가 아니다. 유일한 요소이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의사이자 신학자.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는다. 사람들은 쉽게 상처받는다. 직원이나 동업자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어느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회의 시간의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예수에게 가는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핵심 인력 중 한 명인 직원이 사표를 냈다. 그 표현이 신성모독이어서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선물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어느 기업인이 값비싼 18년산 위스키를 거래처 임원진에게 돌렸다. 거래처 임원진 모두가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는 모르몬 교도였는데 말이다. 선물은 결국 마음 써주어 고맙습니다만 저희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반송되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의 언어 습관. 말은 인류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마약이 분명하다. 라고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말했다. 무릇 설득을 잘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다음 화요일 전까지는 선적이 어렵습니다. 대신 이르면 다음 화요일에 선적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안다.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알겠는가? 상대 입장에서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을지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긍정적으로 말하기는 가족, 친구, 동료를 상대로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다.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면 그 효과를 실감할 것이다. 긍정적인 언어와 함께 노의 힘을 활용하라. 노라 말하는 것, 즉 거절이 최고의 전략인 경우가 종종 있다. 거절은 긍정적인 언어만큼 유용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어조일수록 더욱 위력이 크다. 말도 안 되는 제안에 답변하거나 협상해야 할 때 단호한 한마디로 거절하라. 그러면 사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상대는 따로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이다. 팁. 말은 말을 잘 부리는 사람에게 봉사한다. 존 파월. 영화, 음악 감독. 침묵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나는 종종 침묵으로 대응한다. 사람들은 몇 초만 지나면 내가 그 화제에 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다.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셈이다. 침묵이 곧 존중을 상징하는 사회도 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 침묵하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침묵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침묵에는 적도, 동지도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다. 협상의 강력한 도구. 협상에서도 침묵은 강력한 도구이다. 상대가 제안을 내놓았을 때 침묵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자기 안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캐나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내 친구는 침묵이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친구가 출판사 관계자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판매자를 만나 제품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판매자가 가격을 제시하자 출판사 측에서는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협상 전략이 아니었다. 예상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놀란 탓이었다. 몇 초 후 판매자는 자자 알겠습니다. 10%를 낮춰드리면 될까요? 라고 제안을 해왔다. 출판사는 즉각 합의했다. 판매자는 10%뿐 아니라 가격, 신뢰도까지 손해를 입은 셈이었다. 근거 없는 칭찬은 쉽게 간파당한다.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할 일을 지시하는 대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당신이 직원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직원은 피곤한 표정으로 뒷면의 안내문을 잘 읽어보라고만 하고 고개를 돌려버린다.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 직원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서류를 작성하면서 생긴 궁금증 몇 가지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분 같군요. 직원은 미소로 답하여 무엇이 궁금한지 묻고 대답해 줄 것이다. 첫 번째 상황은 말하는 사람 자신과 그 사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두 번째 상황은 직원을 중심에 두었다. 상대방인 직원이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다고 먼저 인정한 것이다. 직원은 당연히 그런 기대에 화답하고 싶어 한다. 이번에는 상사와 직원의 대화를 살펴보자. 첫 번째 대화에서는 상사가 이렇게 말한다. 이 보고서를 다음 금요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해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할 것이다. 반면 이 보고서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제닛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 제닛은 당신을 향해 미소 지으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호응할 것이다. 앞선 예화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황의 부탁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문제가 부각되는 반면 두 번째 부탁에서는 제닛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전달된다. 극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하는가? 일단 시도해보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둘러대는 답변은 안 된다. 둘러대는 답변이란 모호한 내용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럴듯하게 꾸며낸 말이다. 유용한 정보는 전혀 혹은 거의 담겨있지 않다. 정치가들은 둘러대기 명수이다.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답변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피해간다. 정치인 토론을 조금만 지켜보면 전문가들의 솜씨를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간행은 정치인들에게 그치지 않는다. 직장에서도 습관적으로 둘러대는 사람이 많다. 광고물 발송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예정대로 10월 1일까지 발송이 완료되겠나? 라고 물었을 때 그래야겠지요 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는 둘러대는 답변이었다. 제대로 된 답변은 이런 것이다. 인쇄소의 작업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제때 발송 가능합니다. 여기에 계속 확인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덧붙는다면 더욱 좋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해도 완벽한 답변이다. 리더로서 당신은 둘러대는 답변이 나왔을 때 확실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에카테리나 2세는 칭찬하고 상을 줄 때는 소란하게 하고 꾸짖을 때는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칭찬에 마땅할 때 칭찬하면 충성도가 높아진다. 리더로서 당신에게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힘이 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할수록 효과가 크다. 확실히 칭찬할 만한 것인지 늘 확인하라.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근거 없는 칭찬은 쉽게 간파당한다.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칭찬인 경우 특히 효과적이다.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하라. 어느 여름 산림청 소속으로 일하던 중에 포스터 한 장을 보게 되었다. 급 커브를 돈 트럭 앞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이 말이 쓰여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하라. 웃으면서도 의미심장했다. 산에서 트럭을 모는 사람은 늘 예상치 못한 일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창 일이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 핵심 인력이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다. 거대 국영기업에서 갑자기 대량 주문이 들어올지 누가 알겠는가. 예견할 수 없는 일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준비를 해둔다면 충격과 분노를 쉽게 떨쳐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신감도 상승할 것이다. 비상 상황에 얼마든지 대처할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 말이다. 실수를 깨달았다면 빨리 바로잡아라. 고용할 때는 천천히, 내보낼 때는 신속히 라는 비즈니스 업계의 격언이 있다. 1개월 정도면 신입 채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실수를 깨달았다면 빨리 바로잡아라. 해고는 양측 모두에게 불편한 일이지만 성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너무 자주 사람을 해고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채용을 취소하고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채용 절차를 다시 점검하라. 기업 성장보다 채용과 해고에 대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반복되는 신규 채용과 교육의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물론이다. 채용 인력의 자질이 결국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채용 과정을 준비하라.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일이다. 누군가를 해고하는 상황이라면 비난의 말은 삼가야 한다. 아무리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해도 지적하지 말라. 좋은 말로 내보내라. 결국 그 사람을 고용한 것은 당신이니 잘못은 당신한테 있다.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 선거에서는 모든 표가 공평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사업 경영은 민주주의와 다르다. 어떤 표는 다른 표보다 더 힘이 세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표는 대표 본인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권력은 자제해서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이유를 밝혀라. 내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라고 밀어붙이는 사장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는 정책상의 근거를 요구하는 직원들 앞에서
여긴 회사이지 토론 동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다. 유치한 권력 남용이다. 이는 분노를 낳고 유능한 직원이 떠나버리게끔 한다. 결정을 내렸으면 이유를 밝혀라. 팀 구성원이 낸 아이디어를 논의하지 않고 무시해도 분노와 반감이 생겨난다. 그 구성원은 2번 다시 아이디어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검토하고 논의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발견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현명한 리더는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제하며 귀를 기울이는 법이다. 또한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싸움에 심판을 맞지 말라. 이런 갈등은 결국 서열 싸움이다. 가능한 한 양측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 갈등이 심해져 업무를 방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릴 지경이 되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양쪽 다 불만스러운 해결로 이끄는 편이 모두를 위해 적절한 마무리가 된다. 팁. 외교는 권력을 억누르는 기술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맡기는 법을 알아야 규모를 키운다. 맡기는 법을 알면 사업의 규모까지 키울 수 있다. 작은 회사의 어느 대표는 회계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데 몇 시간씩 매달리곤 했다. 시간제 직원이라도 쓰라고 했더니 비용이 아깝다고 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사무 업무를 직접 한다면 제약의 경영 방식을 실천하는 셈이다. 사업 규모를 키우는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을 매번 직접 하려 들면 머지않아 사업에 곤란이 생기기 쉽다. 남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성공하는 기업인들은 남들이 잘해줄 일은 맡겨버리고 자기는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한다. 세부적인 지시는 빼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럽의 전투에 합류하는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적을 찾아 섬멸하시오 라는 지시를 내렸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을 장군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경험과 능력을 갖춘 상대와 함께 일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릴 필요는 없다. 상대는 알아서 성과를 올릴 것이다. 맡기는 법을 알면 자율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팁. 경영의 첫 번째는 일을 맡기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직접 하려 들지 말라.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엔시아 터너 방송인. 다른 면을 봐야 할 때가 있다. 구태여 이끌어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목표를 공유하며 알아서 소매를 걸어붙이고 일하는 유형이다. 반면 이끌기 힘든 사람도 있다. 하라고 하는 일을 자신 없어 하며 미루거나 일일이 지시를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이끌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자신은 팀의 일부가 아니라 생각하고 리더를 무시한다. 전체의 목적에 관심 없고 남이 자신을 이끄는 것에 분개한다. 이런 사람은 조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이끌어야 하는 사람, 이끌 수 없는 사람. 남북 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은 그랜트 장군이 과도하게 술을 마신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하기는커녕 좋아하는 술이 무엇인지 알아내 선물로 보내도록 했다. 장군이 전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영에서도 다른 면을 봐야 할 때가 있다. 세일즈 매니저가 시끄럽고 제멋대라고 생각하는가? 신규 거래를 잘 이끌고 있다면
성격의 단점은 넘어갈 수가 있다. 개인적인 특성을 넘어 당신이 이끌어야 하는 사람, 이끌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판단해라. 회의를 생산적으로 이끄는 기술. 수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나는 어떤 규모의 회의에든 존재하는 참석자 유형을 발견했다. 우선 쉬지 않고 떠드는 까치가 있다. 회의 의제에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는 의장이 발언하는 순간에도 떠들어댄다. 나는 까치 유형에게 잠시 멈추고 지금 한 말을 모든 참석자들과 공유해달라고 부탁하곤 한다. 하지만 나무라는 투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정한 미소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회의 시간이 5분에서 10분은 확보된다. 다시금 까치가 떠들기 전까지는 말이다. 저격수는 모두가 틀렸다고 지적하며 자신을 최고로 만들려 한다. 그리하여 다른 누구도 모르고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는 질문을 던진다. 폭탄 투척자는 충격을 안기고 논란에 불붙일 발언을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무조건 찬성 유형은 모든 발언에 고개를 끄덕인다. 스스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없다. 이 유형은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다. 은밀한 적대감을 다루는 법. 이 외에도 유형은 다양하다. 스핑크스는 말도 표정도 없는 유형이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나는 스핑크스 유형을 만나면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일부러 질문을 던지곤 한다. 개그맨은 우스꽝스러운 해석을 내놓고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던진다. 이 행동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동시에 은밀한 적대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연설가는 기회를 잡기만 하면 마이크를 놓지 않는다. 참석자들은 장황한 정치 연설을 듣게 된다. 이 유형은 어째서 자기가 제기하는 문제가 중요한지 한참 설명하고 나서 자신의 경험,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줄줄이 늘어놓는다. 그 문제에 관한 한 자기가 전문가임을 가시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의 이름, 특성 등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이야기한다. 이럴 때는 마음을 편히 갖고 심호흡을 하라. 그리고 다시금 회의를 제 궤도에 올려놓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 제기 전문가는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짜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유형의 첫마디는 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고 결정한 사항이 불어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줄줄이 늘어놓는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된 후에도 다시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며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 제기 전문가가 간혹 정말로 중요한 지적을 할 때도 있으므로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형을 만나든 침착하게 대처하라. 갈등하기보다 회의를 생산적으로 이끄는 일이 더 중요하다. 늘 열광하는 치어리더는 필요 없다. 자존감이 개입되면 그 순간부터 프로젝트고 계획이고 아이디어고 비판적으로 보기 힘들다. 남들의 비판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진다. 비판을 받을 때 방어적인 자세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분노가 일고 반격을 가하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비판이 퍽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비판일수록 더욱 그렇다. 늘 열광해주는 치어리더는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의 꾸밈없는 의견이 필요하다. 어차피 일이니 감정적인 상처를 받을 이유도 없다. 괜한 사탕발림을 멀리하라. 비판은
학습의 성장, 개선의 기회로 이어진다. 비판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 고객 항의 편지는 직접 다 읽어라. 고객들이 보내온 항의 편지에서는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 제품이나 고객 서비스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발견할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그런 항의 편지 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의 편향된 이야기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팁. 남들이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볼 수 있는 재능을 갖게 하소서. 로버트 번스, 시인. 창의적으로 규칙을 깨라. 나는 규칙을 깨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며 기존 상태를 뒤집어 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일에 있어서는 규칙을 싫어하는 천성을 타고난 모양이다. 기존의 안정 상태는 평범함이 장악하는 회색 성체를 만들기 마련이다. 세계의 위대한 업적은 대부분 규칙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위대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또한 그렇다. 늘 그렇게 해왔다 라는 말이야말로 최악이다. 규칙은 깨지기 위해 만들어진다. 언제 어떤 규칙을 깨트려야 할지 아는 것이 비결이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안전하게 다져진 길을 따라가지 말라. 나름의 길을 개척하라. 규칙을 깨뜨려라. 열정은 전염된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호기심은 그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 내가 아는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대부분 호기심이 많다. 어떻게 작용하죠? 그렇다는 증거가 뭐지요? 어째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나요? 와 같은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호기심은 지적 능력이다. 호기심을 통해 늘 배우는 자세를 갖출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은 성공으로 이어진다.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왔어 혹은 만세 라고 외치는 마케팅 매니저가 있었다. 주문량이 많을수록 목소리가 커졌다. 때로는 자기 책상에서 뛰쳐나와 주문 내역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부지부식간에 팀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모두들 재미있게 일하기 시작했다. 물론 꼭 고함을 지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사의 실적과 성장을 알리는 탄성은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강렬한 메시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팁. 열정적으로 불을 붙여라. 불 붙은 당신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려들 테니.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자기 아닌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진정성이 드러날 뿐 아니라 상대에게 존중받고 설득력까지 발휘할 수 있다. 1776년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로 발령받은 벤저민 프랭클린은 흰색 가발을 덮어 쓴 무리에 합류하지 않고 모피 모자에 평범한 옷을 입었다. 정치인들의 가장 행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프랑스인들은 프랭클린에게 찬사를 보냈다. 친구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러나 정말로 직원들과 친구가 되지는 말라.
늘 문을 열어두어라. 비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말이다. 당연한 걸 뭐 조언까지 하나 싶은가? 내가 만났던 많은 사장들이 직원들과 괜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일벌레 사장들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어두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사장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아예 두드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라. 닫힌 문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다.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늘 귀 기울여주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그것이 훌륭한 리더십이다. 그러나 사장과 직원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최고의 성과가 나온다. 직원과 친구가 되었다가는 관계의 성격이 바뀌고 만다. 친밀감은 무시를 낳는다 라는 격언을 기억하라. 직원들과 근무 시간 중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퇴근 후 술을 마시지 말라. 집으로 초대하지도 말라. 친구 같은 느낌은 좋지만 어디까지나 업무적 관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팁. 자기 자신이 되라. 다른 모습은 남들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 오스카 와일드 작가. 성공한 사람에게는 증명할 것이 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무언가 증명할 것이 있다. 이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이기고 싶어 한다. 돈보다 오히려 승리가 더 중요하다. 내 친구는 이렇게 표현한다. 돈은 점수를 기록하는 방법일 뿐이야. 점수판 위에 숫자인 셈이지. 행동하는 리더십의 조건. 이성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라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최고 경영자였던 브래드 부시는 말했다.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어 힘을 키우고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이루어라. 위대한 진보는 흔히 비이성적인 사람들 덕분에 이루어졌다. 어려운 일은 직접 처리하라. 어려운 일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까다로운 문제 해결은 다름 아닌 리더의 몫이다. 화난 고객을 상대하는 일, 복잡한 협상을 처리하는 일 등이 그렇다. 어려운 일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당신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게 한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문제를 빨리 처리하라. 문제가 발생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 그 또한 훌륭한 리더십의 상징이다. 저절로 상황이 좋아지리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전략은 거의 실패한다. 미루고 두려워하면 문제가 자꾸 커지기만 한다. 일단 문제가 감지되면 주시하라. 방치했다가는 작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행동하지 않으면 리더십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방치되는 모습에 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 문제를 당장 처리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이고 목표 추구 과정에 성가신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크게 붉어지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 여기까지 당신의 경쟁자와 점심을 먹어라. 리더십 부분이었습니다. 책의 나머지 내용을 요약하여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저만의 의견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몫이기에 그냥 저만의 생각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네요. 더 빨리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